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과정을 응원합니다. 예, 오늘은 그 중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독자들이 많은 해를 끼칩니다, 주변에. 그 중에 가장 많은 해를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그 중독자와 일심동체가 돼서 이제 같이 막 이게 역기능적으로 뒤바뀔 확률이 높은 게 이제 배우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결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격적 결함들이 다 있지만 어쨌든 그 중독자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중독자 배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독자 배우자가 이 중독자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딱 붙이면 중독자 배우자가 그 중독자로 인해서 힘들 때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라고 좀 한정을 줬는데요. 이제 자녀들의 문제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배우자라고 좀 나눠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중독자들이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중독자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때문에 내가 술 먹었어. 너 때문에 내가 외도를 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도박을 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제 뭐 그 마약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너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한 행동 때문에 아니면 너의 성격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중독자의 특징들 때문에 그러는데 중독자들은 사실 이게 중독행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중독행위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기다린 거죠. 건수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툭 하고 이제 건드려지니까 촉매제가 돼서 냅다 이제 지른 건데 이제 나중 돼서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배우자는 정말 나 때문에 이제 남편이 아내가 이제 넘어졌고 이제 그렇게 재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갖게 돼요. 또 하나는 굳이 이제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사람의 특성상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아프게 되거나 또는 아픈 사람 이제 좀 회복되는 듯 싶다가 다시 아프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떤 게 생길 때가 있냐면 괜히 자책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좀 더 잘 돌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좀 도왔으면 어떻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재발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도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줬던 건가? 내가 이렇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그래. 내가 신경질을 냈더니 그래. 내가 그때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자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책감이나 이 죄책감들이 이제 병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더 병적으로 엮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독자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진짜 중독자라면 그거는 자신이 중독행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절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중독자들을 만나면 중독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내 주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이제 넘어지게 되었다, 재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이 좀 더 촉매제가 돼서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내가 스트레스 주고 아내가 좀 성관계 안 해준다고 해서 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또 주변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아내랑 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나가서 나 그 몇백만 원씩 쓰면서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고, 여자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고, 또 도박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핑계를 이제 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영상은 중독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나는 뭐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인데 나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는데 요번에 실수로 해서 내가 못 찾은 거다. 다음에 갔는데 또 실수로 해서 길을 또 잘못 들었어요. 내가 실수로 해서 못 찾은 거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은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이에요. 요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치죠. 그러면 사실 그 중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인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끊을 수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이거 또 내 주변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발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진짜로는 그 사람이 주변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본인이 그 재발하고 싶어서 재발하는 거죠.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진짜 중독자라면 한번 시작하면 끊지 못하는, 멈추지 못하는, 또 한번 재발하면 완전히 삶에 많은 데미지가 입혀지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류의 중독자라면 절대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줘서도 아니고, 당신이 잘 비율을 못 맞춰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아내는 그냥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 삼아서 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술 마신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직장 상사 A가 나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제 내가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먹고, 또 다음 날은 아내가 자기가 이제 좀 뭐 처갓집에서 뭐 돈 1,0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 3일에는 자녀가 그 공부를 잘 못해서 너무 우울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직장의 동료가 이제 명예퇴직을 당해서 이제 그래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을 봤더니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매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매일 술을 마신 거죠. 요거를 보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마신 건지 아니면 마시고 싶어서 스트레스로 생각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독자 배우자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중독자는 본인이 재발하고 싶어서 재발하는 거지 주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재발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실 배우자가 중독 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율을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중독자이기 때문에 재발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당신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배우자의 중독 행위는 당신으로 인해서 그가 넘어지고 재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그냥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고, 도박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마약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을 재물 삼아서 핑계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위기들을 좀 모면하려고, 이제 임기응변적으로 당신 탓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한이 꽂혀가지고, 아니면 핑계댈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서 당신을 재물 삼아서 이제 그 재발의 그 합당성 뭐 그런 것들을 입증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절대 그것이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자 배우자들이 많이 병드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자꾸 죄책감을 사실 중독자가 심어주거든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가 제대로 안 대해줘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스스로도 또 죄책감을 또 갖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랬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배우자랑 뭐 심지어 헤어지더라도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이 이제 낮은 자존감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서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또 다른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문제로 발생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좀 힘들 때마다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 탓이 아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외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또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의 중독행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회복의 과정을 밟고 뭔가 회복을 위해서 뭔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당신 탓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꼭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